예, 충남 논산 계령 금산 출신의 김종근입니다. 장관님, 이번 10월 14일 날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된 행정소송, 그 1심 선고가 있죠? 예,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저희 소관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장관님 이름으로 징계를 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아니지만 전직 장관 법무부 장관, 예,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 명의로 한 거니까요. 이 징계가 가처분 신청에서 이제 직무정지가 취소되긴 했지만 그건 가처분 신청이고 그건 직무정지에 대한 판단이고 실제 징계 본안에 대한 판단은 이번에 처음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부의 징계가 정당했느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이 조금 더 제대로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지금 2020년 12월 16일 날 징계 의결된 내용을 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판사 사찰 문건, 그 다음에 채널A 감찰 방해, 그리고 채널A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훼손, 이런 내용들이 징계 의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근 보면 변론기일은 종결됐지만 선고 전까지는 이제 자료를 계속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언론에 보면 최근에 고발 사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장모 대응 문건, 이런 최근 윤석열 총장의 검찰권 남용, 직권 남용 내지는 검찰권 농단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이 속속 새로 추가로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재판부에 제출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변론 종결 상태라 지금 어떤 자료들이 제출하면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증거 자료로 쓰여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아듣겠고요. 그래서 소관과에서 한번 그런 자료들을 참고 서면 형태로 지금 일부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변론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한지, 또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이 필요한지 등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법무부가 언론기사를 지금 참고자료로 제출한 걸 가지고 언론기사들을 통한 논리비약으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언론기사로 변론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이 고발사주 문건, 장모 대응, 장모 관련된 검찰권, 총장권 남용, 이런 것들이 다 언론기사로 증거가 아닌 걸 가지고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공수처에서 지금 손중성 검사, 검사 이름이 지금 명시되지 않았지만 검사가 관여된 사실이 확인돼서 공수처로 넘겼잖아요, 지금 사건을. 이거는 언론 기사가 아니죠. 예, 검찰에 감찰 결과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도 이 재판부에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 여부를 한번 국감이 끝나면 바로 소관과하고 상의 여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요합니다, 이거. 재판부에다 주면 재판부 판단할 때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참고가 될 거라고 봐요. 지금 14일이 선고인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다. 총선 개입을 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내부 감찰에 의해서 밝혀졌고 공수처가 수사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시돼서 재판부에 제출이 되면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농단을 판단하는데 저는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꼭 제출을 좀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게 단순히 윤석열 총장의 징계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저는 윤석열 검찰을 제 기억에는 대한민국 검찰 사상 전무후무한 검찰이라고 좀 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이 윤석열 검찰 검찰권 하나를 가지고 지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발 사주를 했어요. 이 선거에 개입합니다. 이 입법권에 개입을 해요. 그 다음에 판사 사찰을 하는데 이게 전적으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여권 관련된 사건, 뭐 조국 사건이라든가 뭐 환경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가 손혜원 의원 사건이라든가 다 이런 사건에만 판사 사찰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법권 침해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인사권이 진행되는데 수사를 개시해서 대통령 인사권을 방해한 사건이 조국 사건입니다. 그리고 채널 A 사건,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 그 모해 위증 사건, 검찰 관련된 내부 사건은 또 다 무마시키고 방해해요.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돼서 검찰이 로펌 역할을 했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사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 검찰권 농단의 수준이 입법, 행정, 사법, 이 대한민국 헌법 이 3권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세 개의 모든 권한을 다 침해하는 검찰권 농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옛날에 정치공부 보안사 외에는 이렇게 한 조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저는 이 윤석열 검찰의 이 검찰권 농단 전반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단순히 징계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징계의 대응을 계기로 해서 이 윤석열 검찰 전반의 입법, 사법, 행정 3권에 대한 이 검찰의 개입, 이 전반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반면교사의 결과를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정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드러나 있는 범죄 수사에 대한 결과의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서 공수처에 이첩이 됐고요. 또 여러 보도들, 또 이 사건을 제보했던 공익신고자의 여러 인터뷰 내용들, 또 텔레그램을 포함한 여러 디지털 정보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장소,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이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 또 정당제도, 또 검찰제도 라는 그러한 큰 국가의 기본 틀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그리고 대검의 감찰, 그리고 이어받아서 공수처에 의해서 철저하고 아주 신속한 그런 진상규명이 저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징계나 법적 처벌에 그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정책적인 해결 대책도 함께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